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대우건설 오늘 시초가는 정말 좋았죠. 무려 5%나 갭을 떠서 시작을 해줬는데, 그런데 지금 장중에는 어때요? 계속해서 이 눌림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거 이대로 이제 보유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또다시 이렇게 뭐 이평선의 저항과 추세로도 저항이죠.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또 밑으로 급락을 맞는 건 아닌지 정말 고민들 많으실 거라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대우건설 뭐라 말씀드렸냐면, 여기서는 일단 이 추세의 돌파를 좀 우리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죠. 이 애매한 가격대에서 이제 매수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맥점 밴드에 이렇게 정확하게 터치를 할 때 이때 이제 매수를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현재 저 맥종 코치의 관점은 이제 1%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지겨운 추세를 완벽하게 돌파를 하려면 현재 시점에서 이제 어떤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지, 앞으로의 시나리오와 기가 막힌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대우건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대우건설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대우건설은 여러분들 지난 파동에서부터죠. 이 횡보를 할 때 이제 저점을 딱 잡아드리고, 기가 막히게 또 제가 이 이동평균선 이탈이 될 때 이제 엑시트를 이야기를 한 후에, 그러니까 현재 다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제가 보는 이 맥점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강력한 이 매수 관점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죠. 고점이 뭐 한 번, 두 번, 뭐 세 번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 강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 추세가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맥종 코치는 이 추세가 이대로 끝나기보다는, 그러니까 위로 더 올라가는 이 연장 파동이 분명히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더 크게 한번 쳐줄 자리가 남아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동이라는 걸 조금만 더 알면은 이 앞의 흐름도 충분히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보통 이제 주가라는 건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게 아니라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오죠. 우리가 이 지점을 잡아낼 때는 이 조정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 상승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이제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발생하면은 정말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은 이 상승에 대한 30% 정도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통 놈들은 이 상승 파동의 50%에 대한 조정을 받고요. 아, 이건 좀 낙폭이 세다 싶으면 60%까지도 조정을 준다고 하죠. 왜 그러냐? 고점 대비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그러니까 정말 싸다라고 생각하는 그 저점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되는 구간이기도 하고, 뭐 물리학적으로나 뭐 심리학적으로 이제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확률론이죠, 확률론. 근데 실질적으로 차트를 굴리는 이 주포들은, 세력들은 역시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을 고스란히 이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대우건설도 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차트에 그대로 한번 제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 1차 파동이 나올 때죠. 1차 파동. 1차 파동이 나올 때는 어디서 지지를 받았냐면은, 자, 보자고요. 정확히 딱 50% 구간이 있죠. 50%. 50% 구간에서 지지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 파동이 형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다음 파동은 또 어디서 지지를 받았냐? 이 파동이 되겠죠. 정확히 이 3분의 1 지점 15,600원 가격 있죠. 네. 여기서 이 다음 파동, 2차 파동의 지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지지가 나왔던 거죠. 자, 그럼 지금 파동은 어떠냐 이겁니다. 지금 파동.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되겠죠. 어떻게 되고 있죠? 네. 무려 고점 대비 여기가 50% 구간인데, 그러니까 이 중간 라인이면 60% 구간까지도 조정을 준 겁니다. 그야말로 반토막 이상으로 주가를 처참하게 밀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앞에 파동에서도 제가 이 15,600원을 잡아드렸던 것처럼요. 근데 이 낙폭과대 자리에 또 뭐가 보입니까? 바로 이 맥점 차트가 고스란히 잡힌다는 거죠. 세력들이 은밀하게 매집을 하는 이 파동론의 지지라인과 맥점 차트에 대한 이 지지라인이 중첩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저 맥점 코치만의 디테일을 좀 한 스푼 딱 더 넣어보면, 현재의 조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냐면 지그재그 형태의 조정으로 제가 진행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진행이 되는 이 조정은 이 세 번의 저점이 발생이 될 때, 그때 이제 찐바닥이 나올 확률이 있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뭐가 떴습니까? 바로 십자봉이 뜨더라.
근데 또 그 자리가 하필 맥점 코치가 매일 입이 마르도록 말하는 정확한 이 맥점 라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제와 오늘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대우건설이 어떻게 시세가 나왔고 또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 찐 바닥을 잡아냈는지 다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바닥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추세 전환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이것도 이제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자, 바로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그재그로 하락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3저점이 되는 자리가 이제 추세 전환 자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세대 거래를 하더라도 이 구간은 이제 매수로 활용을 합니다. 반등 시에는 매도로 활용을 하죠. 그죠? 이 저점 여기 역시 이제 매수로 지금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추세대를 돌파를 하려면 그때 이제 세 가지의 경우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이 상단 추세를 빠르게 돌파를 하는 거죠. 한 방에 뚫어버린 돌파요. 그리고 나서 이 상단 추세에 이쁘게 안착을 하고 나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리는 경우입니다. 이건 가장 강력한 패턴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추세선을 맞고 이렇게 이제 살짝 눌림이 나왔다가 일정 부분 매물 서를 해주고 그리고 다시 힘을 모으면서 이렇게 돌려 깎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살짝 조정을 했다 돌리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이 저점 라인 때까지 밀렸다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전환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그림이 나오죠. 자, 2번 패턴이 나오면은 차트가 좀 이쁘게 안 그려졌는데 자,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하락이 나오다가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저점을 한번 소화를 하고 그리고 올라가는 경우랑 저점까지 밀렸다 올라가는 경우로 있죠. 여기서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자, 2번의 그림으로 가면은 바로 이렇게 된 숄더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3번의 그림으로 가면 뭐예요? 네, 우리가 하는 쌍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거 대충 보고 여러분들에게 여기 맥점이 왔다 매수하세요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 경우의 수, 파동에 대한 전체적인 형태를 전부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계산을 하고 정밀하게 맥점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 대우건설의 위치는 지금 뭐냐면 일단은 맥점 라인에서 저점을 지켰고 아직 이 추세를 돌리지는 못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경우의 수 중 이제 어떤 그림으로 갈지 다음 흐름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그 과정에 지금 진입을 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봉상에 이런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럼 분봉상에선 어떤 움직임이 보여야 되냐? 자, 분봉으로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고점 추세에 대한, 그죠? 오늘도 이제 저항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이야기하기를 이 맥점 분봉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유지를 해야지 제가 말하는 이 2번의 그림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2번. 그러니까 3번이 나오더라도 저점을 유지하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흐름도 그러니까 어제도 늘리고 오늘도 늘리지만 현재는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보유죠, 보유 여러분들. 만약 이 저점 라인이 깨진다. 그럼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리스크 관리를 하라고 대응하시라고 바로 관리 문자를 보내드리겠죠. 근데 지금 깨졌냐? 안 깨졌다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 이쁘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지금 자리는 그러니까 추세 전환을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완벽한 매수존이지 파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분석을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상승을 싹 발라먹었던 종목이 있죠. 그게 어떤 종목입니까? 네, 바로 대한강통신이죠. 대한강통신 여러분들. 대한강통신도 지금 분봉을 보시면 이제 하락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죠? 맥점에서 저항을 받고 가고 있는데 어떤 그림이 나왔냐? 돌파를 하고 지금처럼 유지를 하는 구간이 생겼어요. 유지를. 저항을 받는 종목이 그죠? 이렇게 수렴을 하면서 저점과 한번 저점을 낮추고 들어올려주고 유지를 했죠. 그럼 뭡니까? 2번의 그림이죠. 2번의 그림. 그리고 나서 뭐가 났습니까? 다음 추세가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거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가 한번 제대로 나오면 이 맥점 라인이 깨지기 전까지 우리가 엉덩이 무겁게 딱 보유를 하는 거고 그래야 이런 통째로 추세를 먹을 수가 있다. 무려 13,000원에서 30,000원까지 가는 추세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랑 똑같은 겁니다. 사놓고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이렇게 지켜봐 줘야 되고 관리는 해주는지 어디서 우린 잘라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서 더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나무가 그냥 물만 준다고 해서 혼자 알아서 이쁘게 자랍니까? 때가 되면 지저분한 이 가지들도 쳐줘야 되고요. 그죠? 시기에 맞춰서는 영양분도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지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대부분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돈만 툭 던져놓고 그러니까 물 한 번 준 거죠. 물 한 번 주고 그러니까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이 소중한 돈 뭐 몇천만 원씩 태우면서 이런 기본적인 관리를 왜 안 하는지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맥점 코치가 매일매일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신해서 이 관리를 지금 싹 다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물을 줘야 될 때 물을 주고요. 어디서 잘라야 되는지 눈에 불을 켜고 제가 지켜보고 있고 가지를 쳐야 되는 시점에는 또 과감하게 가지를 치고 대우건설은 지금 무슨 자리입니까? 지금 또 물을 줘야 될 때라는 거죠. 물을.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전히 유지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 상승 추세로 날아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바로 이 맥점이 깨지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거는 이 다음에 터질 4파동입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서 2파동 그리고 3파동도 아주 기분 좋게 잘 먹어봤죠. 그리고 지금 다시 힘을 모아서 이 4파동을 지금 통째로 먹으려고 딱 노리고 있다. 제 말 믿고 이 맥점 자리에서 이제 선점을 하신 분들이야 이제 계좌에 서서히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거고 그럼 이 맥점 코치님 지금 진입하기엔 좀 늦은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건데 아니죠. 아직 이 파동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추세 저항에 대한 돌파도 아직 시작을 안 한 거예요. 여전히 맥점에 대해서 유지를 하고 맥점 밴드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상단 추세선 보이시죠? 이 상단 추세선이 확실하게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이제 돌파가 되는 그 시점, 바로 그 시점에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저와 함께 탑승을 못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매수 문자를 제가 한 번 더 시원하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추세를 노릴 수 있는 안전하게 노릴 수 있는 마지막 맥점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신호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딱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 제가 여러분 번호 다 저장을 했다가 제가 매수를 하고 그리고 과열이 나와서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킴증권 영운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서는 수익 실현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또 왜 다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거래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킴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지금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